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력의 분포와 생산, 그리고 자원 문제와 대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가 새로운 게 나옵니다.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발전소를 돌리게 되는데 크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용량, 발전량을 비교하게 되는데 발전 설비 용량은 뭐냐면 발전기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전력의 크기, 이게 발전 설비 용량이에요. 근데 발전량은 그 최대로 낼 수 있는 거와 별개로 실제로 얼마나 생산하냐, 이게 발전량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우면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떤 자동차가 최대 속도 300km까지 낼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최대의 속도가 발전 설비 용량이고 실제 우리가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300km까지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 100km 정도 낸다, 100km 정도 달린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발전량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은 차로 따지자면 최고 출력, 최고 몇 킬로까지 달리냐, 발전량은 실제 몇 킬로를 달리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풍력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로 낼 수 있는 전력의 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약하면은 풍력은 출력이 줄고 뭐 이렇게 되겠죠. 또 밤 같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도 밤에는 태양광이 0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실제 발전량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전소 중에서도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해가지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발전 양식별 특징, 화력을 봅시다.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입지가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이 화력발전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공급되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입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자유로워서 어느 곳에나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많은 곳에 입지가 자유로우니까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력 소비가 많은 이런 수도권, 그 다음에 충남, 그리고 남동 임해지역 이런 쪽에 주로 입지한다. 즉 사람이 많은 곳에, 전력 소비가 많은 곳에 입지하는 편이다. 입지가 자유로운 편이니까. 그리고 발전소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발전 시에 연료비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발전소 화력발전 원료이기 때문에 석유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연료비가 비싸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기체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 지도에서는 녹색에 해당됩니다. 연두색. 우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땅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열을 식혀주는 게 필요한데 그 열을 뭘로 식히냐? 주변 바다, 이 냉각수, 열을 식혀주는 물이 필요한데 그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바다 쪽에서 이 냉각수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다 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냉각수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땅이 안정되고 냉각수 확보가 용이한, 대표적으로 한 4곳 정도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울진과 이 월성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주,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 영광, 그 다음에 고리 막 나와 있는 여기가 부산입니다. 부산을 입지합니다. 원자력은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소 건설 기간도 길고 건설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방사능 노출 위험,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수력. 수력 발전은 낙차,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낙차가 크고 떨어지는 힘이 커야 되고,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 유량이 풍부한 곳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같은 대하천 중상류 지역에 입지합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 보면 요런 이쪽 중북 쪽에도 많고요. 그래서 수력은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기체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이 근데 어렵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지만 가뭄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이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 수력 발전은 보통 댐을 건설하기 때문에 댐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수력 발전을 하다 보면은 물에 잠기는 수물 지역도 발생하고 기후 생태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수력 발전을 보면 막 양수, 양수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수력 발전을 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 수력 발전의 방식 중 하나로 양수식 발전이 있어요. 이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력 발전은 자연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힘,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 물이 떨어지는 힘 가지고 이 자연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편인데, 양수식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낙차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즉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기존의 이런 떨어지는 힘이 아니고 아래에 있던 물을 위로 올려서 이 힘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력 발전에서도 뒤에서 수력, 태양광 이런 거 할 때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양수식 발전은 수력에서 제외, 이런 말이 종종 나올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일반 수력 발전은 자연 낙차를 이용하지만 양수식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낙차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수력 발전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양수식,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수력 다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양수식 발전은 이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의 저수지로 전기를 써서 끌어올렸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쓰는 시스템이고, 이 위로 물을 끌어올릴 때 기존 전력, 석탄 원자력 같은 걸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할 때는 양수식이 빠진다는 거, 그게 종종 시험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서 양수식이 뭔데 이렇게 궁금해할까봐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오늘 하는 파트는 수능에서도 기출이 자주 되는 파트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파트라서 개념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즉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 비중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1위는 석탄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수력 순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자료는 2016년 자료다 보니 2016년, 15년 자료다 보니까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최근 자료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가 최근 자료인데 2022년 기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석유랑 수력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언제적 자료인지 이런 거는 분명히 출처를 밝힌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의 1, 2, 3위는 여전히 같다.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순이다. 그 다음에 요거 지역별 1차 에너지를 공급하는 요것이 또 나와 있는데요. 요 자료와 함께 내용들을 잘 봐야지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차 에너지 공급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유,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이 석유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살색 부분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보면은 이 연두색, 이 수도권은 인천, 서울, 경기도를 합친다고 했죠. 수도권은 이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많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나중에 상용화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그 수도권부터 많이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공급량은 요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석탄은 이 제철 공업의 원료로 만들 때 연료들이 필요한데 그때 석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철 공업이 발달한 곳에 당연히 석탄이 많이 공급될 것이고, 화력 발전소도 아까 말했듯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통해 연료로 공급한다고 했었죠. 그걸 통해서 화력 발전을 돌리다 보니까 석탄은 제철 공업 혹은 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곳에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석탄은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충남, 그 다음에 경상남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등 이런 공업이 발달한 이런 발전소가 발달한 곳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원자력은 크게 4곳 기억하라고 했죠. 울진, 월성은 지금 경주 쪽이에요. 전라도 영광,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이 색깔로는 이 파란색, 원자력, 부산, 경상북도 쪽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역시나 자료가 2015년 자료다 보니까 최근 자료랑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건 수능특강 자료인데 그래도 비슷하게 흐름은 가고 있어서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그다음 2022년 자료를 한 번 더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시도별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거, 양이 제일 많은 거 1등이 가죠.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이 교과서 자료에서도 1차 에너지 공급 동그라미가 가장 큰 곳이 그 양이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 소비량, 실제 공급이 많아요. 소비도 많으니까 이 소비량 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이 가장 큰 게 충남이죠. 그래서 여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급량이 많은 거는 충남이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1차 에너지 공급이 많냐? 서산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요. 당진에 제철소가 있고 그다음 당진 태안 보령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량이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자료에서도 동그라미가 두 번째로 큰 게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교과서에 나온 자료와 비슷합니다. 2등은 역시 전남이에요. 전남은 왜 이렇게 많냐? 여수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광양 제철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동그라미 큰 데가 여기 똑같아요. 2015년, 2022년이나 크기로 봤을 때는 3위가 경상북도죠. 그래서 다는 세 번째로 많은 다는 경북이다. 왜 여기에 포항제철소, 원자력 발전소, 울진, 경주 이런 게 있어가지고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천연가스 공급량, 천연가스가 이 빗금이거든. 여기 경기도 보면은 그 다음에 서울 비중이 큰데 보면은 그리고 세종 이런 지역들이 천연가스 공급량이 많다. 그래서 그 천연가스는 가정용 연료로 많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많은 곳, 그래서 수도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원자력 공급량 비율이 높은 거, 원자력은 요거예요. 부산. 그 다음에 아까 나가 전남이었죠. 전남에서도 그 다음에 다는 경상북도. 아까 네 곳 얘기했었죠. 원자력 발전소 있는 곳. 그래서 이런 곳들이 원자력 공급량 보일 수가 있고요. 자원 문제를 보면은 계속 자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그리고 그런 게 문제가 될 것이고 부존 자원이 빈약하다. 부존 자원이라는 것은 자연이 이 지구 위에 부여하여 존재하는 자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원래부터 인공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원이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빈약해요. 그래서 뭐 석유 같은 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다 보니까 석유 나는 나라에서 이 자원 우리 민족 거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가격 올릴래. 너희가 말 안 들으면 가격 너희한테 높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무기처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급이 불안정한 거죠. 그 나라에 잘못 보이면 밑보이면은 우리가 수입해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책은 자원 이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하고 에너지 절약형 사업 필요하겠죠. 첨단 산업 같은. 그 다음에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사우디 쪽에서만 석유를 수입해 온다고 했을 때는 사우디랑 사이가 틀어지면은 이제 수입해 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를 한 곳만 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국가랑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신에너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합친 거예요. 신에너지라는 것은 기존 화석연료, 기존 화석연료 같은 경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신에너지. 그래서 석탄, 액화, 가스와 및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이 있고 태양, 물, 지열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재생, 계속 쓸 수 있는 수력,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제약도 크고 화석연료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은 낮고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한정돼 있잖아요.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는 재생자원으로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교과서에서 나온 거 보면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 태양이 남쪽에서 우리가 남쪽 나라는 따뜻하다 이 인식을 갖고 있잖아. 이 남쪽이 좀 따뜻해.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지역, 그래서 호남 지방 서해안 쪽, 그다음 영남 내륙 지방 이런 곳에 이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풍력은 바람풍이잖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떠올리면 돼요. 바닷가.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이 높은 산이 있는 곳.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 그 다음에 바닷가 쪽에 영덕, 제주도 이런 곳에 풍력 발전. 그래서 제주도가 3다도잖아. 세 가지가 많다. 돌, 여자, 그리고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하면 키워드가 발전소가 나온다. 그러면 제주도의 키워드는 풍력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력은 조차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미물썰물의 차이 그래가지고 조차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유일하게 경기도에 있는 시아우 조력발전소밖에 없어요. 한 곳 있어요. 그래서 조력발전소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경기도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력은 파도, 파랑의 운동에너지 이용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ABC라고 해놓고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보면 조력발전은 여기 경기도 시아오에 딱 하나 있어. 그래서 경기도의 이쪽에 하나 딱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거 조력발전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 풍력발전은 해안가 산 정상 부근에 있다고 했으니까 풍력발전은 이런 강원도 그다음 바닷가 쪽에 동해안 바닷가 쪽에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아까 남쪽에 많댔죠. 그래서 이런 전남지방 그 다음에 영남지방 쪽에서도 남쪽 쪽에 많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뭐 중 하나임 이렇게 나와요. 경기도에서 100% 경기도에서만 지금 생산되는 거 아까 말했지 조력발전소밖에 시아오 조력발전소밖에 없다고 경기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니까 조력발전. 그 다음에 아까 제주도가 키워드인 게 뭐였지? 제주도는 요 색깔이에요. 제주도가 가장 T는 여기가 바로 풍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남 그 다음에 전북 이런 호남권에서 많이 있는 것은 전남 전북의 생산 비중이 높은 거는 태양광 그 다음에 경기, 강원, 충북 이런 데서 생산 비중이 높은 것은 수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 높은 산이 있는 강원도 쪽이랑 관련 있는 게 수력입니다. 이거 역시 2015년 자료라서 최근 자료, 수능특강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똑같아. 여전히 경기 100%다. 경기에서만 100% 있는 것은 바로 조력발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가 키워드인 거 똑같아. 그래서 약간의 비중 차이는 있어도 키워드가 되는 것은 비슷하다. 그래서 다는 바람이 많은 산지와 해안 있는 강원, 경북, 제주 등에서 있는 거 강원도도 많은 편이죠. 바람이 많은 높은 산이 있어서 근데 제주도로 기억하면 키워드 찾기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라랑 나가 남았죠. 지금 나는 강원, 충북 이 대하천이 있는 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하천 중상류 지역에 위치한 강원 충북에서 많으면 수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전남이 키워드로 특히 나온다 하면은 바로 가장 따뜻하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발전량이 많은 것은 역시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태양광 패널 같은 게 있는 집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